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 2부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혜린입니다. 코스피가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네요. 어제 종가 대비해서 약 한 2포인트 정도, 코스닥은 3포인트 정도만 올랐지만 이게 어딥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 북한발 리스크는 언제 있었느냐는 듯 쑥 들어가는 양상입니다. 외국인들이 현 선물 동반 매도했음에도 이렇게 코스피가 반등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증시에 매력을 보내고 있는 투자 주체가 많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 4,500억 이상이나 사줬던 기관의 매수도 오늘 좀 주춤했었지만 여전히 증시의 러브콜은 보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무엇보다 선물 매도 규모도 조금은 장 후반 들어서 줄면서 그래도 증시 반등에 도움이 됐었는데요. 1930선 만만 보고 그리고 코스닥도 510선 만만 보고 말았던 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거의 1150원 근처까지 치솟았다가 장 막판엔 하락 전환까지 하면서 많이 진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장중 흐름까지 한번 챙겨볼까요? 일단 시황센터부터 가보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11월 25일 목요일장 마감했습니다. 어제 북한발 리스크도 무난하게 견뎌낸 국내 증시 4일 만에 반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 마감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7포인트 오른 1927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1934포인트에 출발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1935포인트까지 오르면서 5일선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프로그램톡에서 매물이 확대해 나가면서 장중에는 약세 전환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개인과 기관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1927포인트까지는 회복하면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수급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매물이 강하게 출회됐습니다. 오늘자 외국인 쪽에서는 1,9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가 나타났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개인 쪽에서 280억 원 정도, 기관 쪽에서 900억 원 정도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장 2.9포인트 오른 508포인트에 마감했는데요. 오늘 출발은 511포인트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꾸준하게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장 508포인트와 511포인트 사이에서 움직였는데요. 510선을 기준으로 해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510선 회복은 아직까지는 부담스러웠지만 5일선을 바짝 추격한 상황입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외국인 쪽에서 340억 원 정도, 10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개인 쪽에서는 20억 원, 기관 쪽에서 40억 원 정도 매물을 출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살펴보겠습니다. 빠르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5원 30전 내린 1137원에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출발은 1140원대 중반에서 출발하면서 상승 압력을 받았습니다. 장 초반에는 1150원대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꾸준하게 출회되고 있는 가운데 한시 구간 약세 전환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장 1130원대 후반까지는 회복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장 힘을 냈던 종목들이 오늘장에서는 조금 조정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0.7% 내렸지만 84만 원대까지는 지켜주는 강한 모습이고요. 포스코가 0.4% 내렸습니다. 현대차의 조정이 비교적 깊은 가운데 1% 하락했고요. 현대중공업과 LG화학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신한지주와 KB금융 모두 3%, 1%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신한지주가 3%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SK에너지가 1.8% 오르는 가운데 기아차는 0.7% 약세 조정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했는데요. 셀트리온은 오늘장 쉬어가지만 3만 원대는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서울반도체와 포스코 ICT가 1% 강보합권으로 마감했고요. CJ 오쇼핑이 1.4%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메가스터디가 오늘장까지 오릅니다. 1.6% 올랐고요. 동서 마찬가지로 1%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조금 쉬어가고 있는 반면 네오이즈 게임즈와 포스코캠텍이 강보합 4%대로 크게 올랐습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건설주가 눈여겨볼 만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동반해서 매수했는데요. 부동산 경기 회복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현대건설이 4%대로 올랐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2%에서 9%대로 오르면서 건설주가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금호산업이 9.7% 오늘까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어서 은행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M&A와 턴어라운드에 따른 이익 정상화 기대감이 반영됐는데요. 기관 쪽에서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네, 신한지주가 3% 올랐습니다. 우리금융이 4.7% 올랐고요. 기업은행 마찬가지로 4%대로 올랐는데요.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외환은행을 인수한 하나금융이 9거래일 만에 하락한 반면 외환은행 쪽에서는 3거래일 만에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하나금융 주주가 1.7% 내렸고요. 외환은행이 0.4%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IT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꾸준하게 상승했는데요. 어제장 북한발 리스크도 이겨냈지만 오늘장에서는 숨고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이 크지 않은 정도였기 때문에 또다시 그 강한 면모를 확인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삼성전자가 0.7% 내렸습니다. 하이닉스와 LG 디스플레이 마찬가지고요. LG 이노텍이 0.3% 오르면서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기도 0.7% 내리는 등 그래도 많이 빠지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철도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브라질 고속철도 협약식이 오늘 있었는데요. 우선 사업자 선정이 내달 16일로 예정되면서 철도주가 강하게 반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동양강철이 4%대로 올랐습니다. 대우에일이 8.6% 올랐고요. 하이로코리아가 4% 오르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장 대우에일과 대아TI 그리고 리노스까지 52주 신고가를 다시 쓰면서 철도주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대건설 M&A 관련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그룹의 인수자금 재검토가 이루어지면서 MOU가 지연되고 있는데요. 동반해서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현대건설이 4.2% 올랐고요. 현대상선이 3%, 현대엘리베이터와 현대증권이 1%대로 오르면서 현대그룹주, 현대건설이 모두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흐름 한번 살펴봤습니다. 악재를 딛고 국내 증시는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일본 증시를 포함한 주변국 아시아 증시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지금 중국 상해종합지수도 아주 잘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잘하면 2,900선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 한번 흐름들 그리고 특징들 추려보고요. 내일장 그리고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니만큼 미리 좀 전략을 준비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컨설팅랩에 있는 최진 책임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해보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래도 뭐 코스피 1930선 근처까지 올라온 걸 보면은 많은 악재도 불구하고 참 선전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일단은 오늘장 같은 경우에서는 뭐 혼조세가 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내주고 있고요. 뭐 오늘장 시장에서는 뭐 장초반 미국의 고용 및 소비 지표 호전에 상승을 보였지만은 외국인들이 팔자세 전환된 점에 그 약세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특징적인 면을 좀 찾아보면은 외국인이 매도세로 전환되면서 기존의 주도주 역할을 했던 IT 업종이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에 대신에 그동안 좀 소외되었었던 건설 및 은행주들의 그 상승이 두드러진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건설주와 은행주 같은 경우에서는 현재 내년도에 가장 이익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업종입니다. 하지만 현재 뭐 PEF 관련된 부실이라든지 불확실성이 존재하면서 기존 주도주의 좀 같이 동참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매도수 전환에 따라서 일단은 반등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은행업종 같은 경우에서는 오늘 추가적으로 구조조정이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 M&A 기대감이라든지 금융권의 지각 변동 그리고 이에 따른 은행권의 실적 향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래간만에 또 은행과 건설이 빛을 봤던 날이고 어제까지 온갖 악재에도 불구하고 약했던 IT주는 오늘 잠깐 오히려 숨을 좀 골랐던 그런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자동차주의 이 약세에 대해서 좀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자동차주 괜찮은 건지요? 일단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서도 일단 올해나 재작년 같은 경우 실적 성장세가 상당히 좋았었기 때문에 향후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실적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부담감이 좀 어느 정도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익 성장에 대한 안정성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역시 기존 주도주의 흔들림 없는 모습은 나타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뉴욕 증시가 급반등했음에도 우리 증시는 조금밖에 오르지 않았지만 그 전날 이미 또 장중에 많은 회복이 있었었죠. 그런데 오늘 밤에 미국장이 쉰다면서요? 예, 일단 오늘 미국 증시는 추수감사절로 금융시장이 휴장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내일 밤 같은 경우에서도 오전장만 열리는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분간은 오늘 밤 미국 증시가 휴장에 따라서 유럽 증시 및 오늘 발표된 중국의 경기 선행 지수와 관련된 모습들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장중에 발표됐었던 중국의 10월 경기 선행 지수는 101.57포인트로 12개월 연속 둔화세를 이어갔습니다. 전월 대비로서는 0.04포인트, 정년 동기 대비로서는 4%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기존의 그 경기 선행 지수의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낮아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은 일단은 4분기 중에 저점이 출현할 수 있다는 전망은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선 유동성 관리라든지 긴축 기조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경기 선행 지수의 반등이 나타나더라도 급반등보다는 저점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올해 마칠 것 같고요. 현재 경기 선행 긴축에 대한 우려감은 좀 지속되고는 있지만은 12월 초에 중국 경제 공작 회의 이후에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중국 상해종합지수도 결국에 경기 선행지수가 턴하는 움직임을 본다 할지라도 그렇게 크게 오를 여지는 많지 않아 보인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일단은 가장 큰 것은 12월 초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중국의 추가 기준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12월 초까지는 현재 긴축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좀 계속 작용을 하면서 중국 증시의 상승을 제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기준금리의 상승이 나타나든지 안 나타나든지 일단은 12월 초 이벤트를 좀 지나고 난다면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상승 제한하는 역할이 사라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경기 선행지수 턴하는 것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겠지만 긴축 조치를 조금 더 무게감 있게 봐야 될 변수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네요. 이렇다 보니까요, 12월 중순쯤 또 윤곽이 나올 테고 미국 연말에는 또 크리스마스 시즌이라서 IT 종목들, 제품들이 많이 팔릴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올해도 한 달여 정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슬슬 내년도 준비를 해야 돼서 IT 금융 전망을 아주 좋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혹시 의견이 같으신지요? 예, 일단 저희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서는 IT 업종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 오늘 반등을 나타내던 은행과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일단 하반기 정도에 좀 더 보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IT 업종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기대감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현재 나타나고 있는 미국 경제 지표 중에서 주택 지표를 제외한 고용 및 제조 지표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미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미국 소비하고 연결되면서 IT에 대한 강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과 은행 같은 경우에서는 기본적으로 국내 경기의 상승, 경기 회복 둔화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이후에 좀 더 주도주로서의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은행 건설들은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를 권하시지 않는 거군요. IT에 오히려 조금 적극 매수하라는 말씀이시군요. 일단은 시장을 크게 초과 수익을 내기보다는 아무래도 초과 수익을 내는 시점에서 본다면 당분간은 IT 업종에 좀 더 주력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은행하고 건설 업종 같은 경우에 코스피 상승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추가 상승을 나타내기 좀 더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내일장 대비책까지 한번 세워봤습니다. 내일장 좀 조용하면은 어느 쪽에 관심을 좀 둬야 될지 아마 방향 설정이 좀 되셨을 듯 싶네요. 대신증권의 최진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이번과 같은 북한의 도발은 언제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면서 특히 서해 지역의 실질적인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안보경제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의 또 다른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하며 서해 5도와 같은 취약지는 국지전과 비대칭 전력에 대비해 세계 최고의 장비를 갖춰 철저하게 대응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경제활동을 비롯한 일상적인 활동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사회 안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교전 수칙을 적극적 개념으로 전면에 보완할 계획입니다. 하나금융지주가 오늘 영국 런던에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계약을 체결합니다.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은 한국 시각으로 오후 8시 영국 런던에서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을 만나 외환은행 지분 약 51%를 4조 6,888억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은 주식가치의 10% 수준입니다. 하나금융은 계약 이후 금융위원회에 지분 인수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며 심사 기간을 고려하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시점은 내년 2월이나 3월이 될 전망입니다. 하나금융의 이번 외환은행 인수로 금융권의 세판 짜기는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파업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 정규직 노조, 비정규직 노조, 금속노조 이 모든 대표 3자가 만나 사측의 특별교섭 창구 개설을 요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들 노조 대표들은 어젯밤 울산공장 노조 사무실에서 사태 해결책을 논의한 뒤 현대차 사측의 고소, 고발, 손배소 등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교섭 창구를 요구하는 한편 특별교섭의 구성은 차기 회의를 통해 논의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또 점거 파업 농성자 500여 명에 대한 고용 보장과 비정규직 노조 지도부의 사내 신변을 보장하도록 요구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정규직 노조와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조율이 이루어질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이 다음 주 초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검찰은 내일 김 회장이 검찰에 나올 것을 요구했으나 김 회장 측이 사업상 중요한 면담이 있어 어렵다고 밝혀옴에 따라 다음 주 초 김 회장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김 회장을 상대로 비자금 조성 혐의와 함께 누나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한화 계열사에 손실을 입힌 배임 혐의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한편 검찰은 한화그룹의 전임 재무 책임자였던 홍동옥 여천 NCC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코스피가 사흘 만에 드디어 반등을 했습니다. 북한 악재도 이쯤이면 털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뉴욕에서 좋은 지표가 나왔지만 먼저 올랐다는 이유로 종가상으로는 강보합 정도 수준에 그쳤습니다. 일본도 중국도 외환시장도 모두 안정을 찾으면서 분위기는 좋게 흘러가고 있지만 미국 쪽에서 모멘텀 그리고 중국 경기 선행지수의 기대에 걸었던 부분은 모두 다 상쇄가 됐습니다. 오늘 밤 뉴욕 증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밤에 너무 눈 계속 뜨고 계시지 마시고요. 내일장은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이니만큼 오늘 업종별 흐름을 좀 잘 분석을 하셨다가 내일장 좋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장마감 1시간 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